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테러 방지법과 선거법 등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서양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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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늘이 3.1절인데요. 네. 정치 얘기하기 앞서서 3.1절의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보다도. 네. 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상 이제 3.1절 기념사에서는 항상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그렇죠. 나가느냐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올해 네.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은 일본보다는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 지금 유엔의 제재가 임박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됐고 네. 또 그 전에 이제 대북 정책이 좀 강경 노선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 이해를 구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와 더불어 사실은 이제 국내 이슈죠.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또 안보 테러 위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국민의 어떤 삶과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져 있는데도 국회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당히 이제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좀 비중을 두고 기념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한 달여 뒤면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데 지금 네. 야당에서는 이 경제 실정론, 경제 심판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심판론을 주된 어떤 이제 이슈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의회가 어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좀 심판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이게 이제 심판론이 격돌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 그런 기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야당은 경제 심판론이고 예를 들면 정부와 여권은 일단은 포괄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의회 심판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것이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에서는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 내지는 국회법을 이용한 어떤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그런 심판을 아마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제 심판론과 의회 심판론이 대결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부소장님, 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일단 오전에 예정이 돼 있다 연기되긴 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중단을 결정한 배경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테러 방지법에 대한 예.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각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향후에 개정할 수 있는 여론적인 지형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이 더 이상 이 주요 쟁점 법안 때문에 지연될 경우에 그 여론의 역풍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 끝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이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민주주의 문제, 즉 이념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갔을 경우에 본인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가 자칫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야당으로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 획정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 오전 9시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표를 생방송으로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됐어요. 왜 그런가요, 그건? 아무래도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주장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당내 친노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공천 룰에 의해서 컷오프 대상자로 많은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세의 계기로 삼아서 국면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숨통을 그분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밤사이에 이종걸 대표가 일방적으로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냉각기를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진정시킨 다음에 오늘 저녁 중으로 아마 의견을 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의원총회 한다고 하기 앞서서 오늘 중에 필리버스터는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나 강경파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서로 합의를 해놓고 여가 될 수도 있고 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단이 된다고 확실히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선거 위기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뭐 네. 정치 신진들이나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속이 타든 말든 법적으로는 시간이 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마냥 이 시간을 최대한 그 목적까지 올 때까지 이것을 미루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획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질타와 불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더 버티지 못할 것 같고 특히 그런 여론과 더불어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현재 공천권부터 시작해서 당의 비상대권을 다 가진 상황에서 총선을 민주주의와 안보라고 하는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경제 문제와 민생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 그렇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이종걸 대표도 김종인 그 대표도 총선에서의 리더십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언한 대로 오늘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안으로 끝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표님.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표결이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밤 안에? 지금 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법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밤보다는 이제 오늘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8시로 좀 뒤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 중단 선언을 하니까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밤보다는 아마 내일 처리가 내일.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예상이라고 그러면 필리버스터 끝난 직후에 표결을 한다고 여당이 얘기를 했고 그 예전에 의원들한테 비상 대기령까지 내려놨는데 물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그건 없어졌지만은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더라도 여야 간의 어떤 합의와 조율을 거쳐서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내일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물리적으로 아마 그 중단 선언을 최종적으로 하기까지는 계속 실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지금도 이어지고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오늘 밤 안에 그 중단이 뭐 되고 그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예.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예. 이미 테러 방지법은 그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제가 보기엔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들 그리고 의장과 함께 안건 조율을 한 이후에 교섭단체끼리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이미 상정되어 있는 테러 방지법을 우선 표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난 연휴에 쟁점 법안으로 합의되었던 법안들이 아마 선거구 획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바로 연동해서 처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그 국회로 넘어왔던 선거구 획정안은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안행위에서 이미 그 의결을 해서 통과를 해서요. 예. 지금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안행위에서 바로 본회의를 가는 네, 겁니까? 네, 법사위를 그렇습니다. 거치지 않고?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안행위가 그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선거구 획정안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야당이 그 아직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네. 각 당 공천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권한이 어제부로 강화됐지 않습니까? 자, 주류 쪽 그러니까 친노에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친노 강경파가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놓은 공천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정량적 평가에서 획일적으로 됐다라고 하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여기서 정치적 노련함이 드러난 대목인데 내가 구제해 주려고 해도 현재 공천룰로는 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들을 선처하기 위해서 나에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당무위를 소집해서 그 권한을 나에게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의원하고 홍일학 의원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천룰을 개정해야만 하는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김종인 대표에게 대폭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구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따라서 김종인 대표가 누구도 갖지 못한 비례대표부터 지역구 의원까지 공천의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대표가 되었던, 즉 친노 강경파라고 보면 어쩌면 소탐 대실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종인 대표에게 공천의 전권을 주는 구실과 명분을 주어서 김종인 대표는 쉽게 당내 반발보다는 그 구제를 명분으로 공천 대권, 공천 관련된 전권을 행사하게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말을 보면 앞으로는 그 문재인표 물갈이가 아니고 김종인표 물갈이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친노들의 반발이
예전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그 예. 반발할 수 없는데 예. 아무래도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 새누리당에서 보여주는 친박 비박처럼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야당에서도 또 재현된다면 물갈이 하는 거와 물갈이 반대하는 것이 싸움이 개파 간의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김종인 대표에게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화하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는 물갈이할 원칙에 대해서는 어지간하게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김종인 대표가 선거 전략상 당선 가능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여 경쟁력 강화 면에서 현역 의원들을 무작정 낙천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물갈이 폭들이 그렇게 클까에 대한 클까에 대한 현역 의원들 반발도 따라서 적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뭐 심각한 반발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민주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그 여성 전략 공천 1호라고 하는데 전 삼성전자 여성 상무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안보와 민주주의 이슈에서 경제 실정 이슈로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고 지방조차도 대도시 중심으로 선거구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네. 대도시는 경제 종사 인구가 많은 30대에서 50대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안보나 민주주의와 같은 정통적인 이념 이슈보다는 물가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아주 민감한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경제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한 축으로 호남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탈당으로 인해서 안철수 문재인 친노 비노 구도가 호남의 구도가 잡혀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그 구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이 구도를 더불어민주당의 물갈이 신진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의 현역 기득권이냐의 구도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자 상무가 바로 신진 물갈이의 대표 주자로 그리고 국민의당의 천정배 대표를 현역 기득권 국회의원으로 몰아가는 이 구도를 잡음으로 인해서 호남에서의 물갈이 바람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의 꿈을 실현해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른바 빅매치인데요. 천정배 대표가 수도권 차출설까지 나오는데 광주에서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될까요? 저는 이미 양양자 전 상무가 그것에 투입되기 전에 네. 천정배 의원의 거취가 결정 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마당에 양양자 상무가 들어간 마당에 천정배 의원이 거취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양양자 상무를 피해서 도망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 특히 천정배 의원이 경기도에서 오랜 국회 생활을 하다가 큰 결심을 가지고 광주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제2의 김대중 정신을 만들어나겠다고 한 마당에 제가 보기엔 수도권으로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빅매치가 성사된다면 선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큰 정치 신진들의 거센 도전이 아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저분이 지금 양향자 후보인가요? 양형자 후보인가요? 양향자 상무입니다. 양향자 네네. 상무인가요? 예. 언론들 보면 양향자가 지금 혼재돼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다음은 새누리당 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천 배제 현역 의원 명단, 이른바 살생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일단 사과,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일단 봉합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 과연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이름을 달든 어떤 형태를 달든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컷오프, 그다음에 전략 공천 이런 이제 것들이 이 실제 폭탄은 아직 전에 터지지 않았는데 그 터지기 전에 예고편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수습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리 아마 이제 어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면 비박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중에 나도는 설이 됐던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식의 실제 그런 어떤 이제 물갈이들 움직임들을 좀 제어하려는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만약에 이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설들을 흘리는 쪽에서 굉장히 입지가 좀 곤혹스러워지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관위도 만약 이미 그게 원래 어떤 기준에 의한 컷오프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문에 돌던 그런 형태 거의 유사하게
사실 그런 단행한다 그러면 결국 개파 논리에 입각해서 이런 어떤 공천 작업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공관위가 어떤 뚜껑을 여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점화되거나 상당한 폭발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잠복 요소로 보입니다. 그 어제 상황으로 잠깐 되돌아가면요. 그 김무성 대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감이다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른바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살생부에 대한 언급을 그 정도 의원한테 했다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떤 여하튼 이제 이런 논란에 그 이렇게 벌어진 자체와 거기에 이제 그 거론된 것 자체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살생부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도 좀 논란은 아마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예. 대질 신문 얘기가 나왔었죠. 당 김무성 대표와 그 이제 이 얘기를 최고위원 그 공관위 면접장에서 직접 얘기를 했던 대질 신문이 성사가 됐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정도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해명을 했고요. 예. 그에 대해서 당 대표를 직접 해서 한 대질 신문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이 뭐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이제 사과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건 당 자체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친박과 비박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공론화하고 더 이 시끄럽게 진위 하는 논쟁으로 거는 가게 되면 서로 결국은 원치 누군가는 않는다. 거짓말을 예. 했거나 이런 예.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당 전체로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문제를 덮는다고 치면 앞으로 어찌됐든 공천은 참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앞으로 진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지금 뭐 이제 각 경선 지역들의 경선을 뭐 이미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작을 네.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뭐 컷오프나 전략 공천 지역들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뭐 길게 봐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1차 컷오프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정했느냐에 대한 논란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공관위가 오히려 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좋은 결정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후속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살생부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드릴게요. 이재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공천 살생부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죠, 이게? 이 정당의 어쨌든 구성원들이 뭐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이제 정강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구성원들의 집합체입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개파라는 어떤 형태가 존재하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런 당 내에서 이제 누가 주류 세력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쪽에서는 혹시 이런 공천 속에서 그런 어떤 논리들이, 개파 논리들이 개입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이제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살생부가 작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그런 예. 개파들의 문제도 있지만 네. 친박이 당권을 잡았을 때 비박이 당권을 잡았을 때 친박을 이런 개파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야가 공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공천을 주도해 나가는 그 분들 주류들이 소위 말하는 현역 의원들과 함께 공천 관리라든가 모든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와 제도, 공천 룰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 공천 물거래라든가 정치권의 변화를 이뤄내기가 상당히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그 제도적인 틀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소위 말해서 사설정보제 나오는 그 살생부 이런 명단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그 여론을 편승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 정치 변화 또 좀 가혹하지만 물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회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방법, 즉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정치 구조의 문제가 더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물갈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 살생부라는 단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